이 영상은 이지영 약사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실습 결과물입니다. 근육통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기의 그 살들이 이렇게 살결이 있잖아요. 우리 근육도 그런 결로 되어 있는데 긴 다발들이 근육 안에 있고 그 다발들 사이로 혈관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우리 근육은 미세한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그 물건을 끌어당길 때 보면 잡아가지고 우리 몸 쪽으로 당기잖아요. 우리 근육도 그 수축되려면 이런 다발들을 당겨야 되고요. 그리고 다 잡아당겼다가 다시 원상태로 놓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ATP라는 에너지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ATP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에 ATP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고 그런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근육이 이런 상태로 존재하면 근육 주변의 혈관도 같이 눌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긴 다발들 사이사이에 혈관들이 있는데 이 우리가 수축할 때 보면은 이렇게 발통처럼 부풀잖아요. 부풀면서 그 안에 있는 혈관들이 눌리게 되는 거죠. 눌리면은 이제 심장에서 근육으로 공급되는 혈액에 산소가 풍부한데 그런 산소를 좀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산소가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 ATP를 만드는데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이 ATP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겠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우리 몸은 이제 신경들을 통해서 신호를 주는데 이 신호를 주는 그런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아세틸콜린이라는 건데요. 이 신호가 오게 되면 우리 근육은 수축을 할 준비가 되는 건데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하고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칼슘이 근육에 공급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호가 너무 많이 오게 되거나 칼슘이 다시 흡수되지 않게 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혈관도 눌려서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ATP가 부족하게 되면 또 칼슘의 재흡수가 잘 안 되고 칼슘이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는데 이게 계속 그 국소적인 혈류의 저하를 만드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 세포는 산소를 많이 쓰는데 이 산소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못 만들고 이게 또 근육 내 노폐물들에 대한 대사에 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노폐물이 축적되고 이게 통증 유발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누가 내 신경 건들면 이게 예민해지는 것처럼 이런 통증 유발 물질도 그 통증을 느끼는 그런 통각 수용기에 좀 예민함을 좀 올려가지고 통증도 느끼게 하고 이게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또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근육을 수축하라는 신호가 가면서 악순환이 되게 되겠죠. 위에서 알아본 근육들은 우리 주로 골격근에 관한 것이고 이제 우리 내장에 존재하는 그 평혈근들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장 근육들은 좀 구조가 달라가지고 운동 방식이 좀 다릅니다. 내장 근육은 칼슘이 근세포대로 들어온 후에 직접 이렇게 다발에 붙진 않지만 얘를 수축하게 하는 그런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요. 그리고 이 효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ATP라는 에너지가 또 필요한데 이런 ATP와 칼슘이 스위치로 작용하면서 내장의 근육을 수축하게 만듭니다. 이후에 이완하는 과정은 골격근처럼 ATP가 추가적으로 붙고 칼슘이 재흡수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내장 근육들은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라는 신경들의 조절도 따로 받는데요. 교감신경은 뭔가 급박하거나 긴장됐을 때, 부교감신경은 긴장이 풀리거나 편한 상태일 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좀 편한 상태니까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가지고 위장 근육들을 좀 수축시켜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거죠. 저희가 위에서 알아본 근육통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약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이완제를 약국에서 살 수 있는데
특히 중추성 근위환제라고 하죠. 이게 이제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 전달을 막아서 근육이 좀 뭉치거나 경련성 통증이 있는 거를 좀 막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클로르족사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진통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같이 넣은 약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이 클로르족사존이 뇌 같은 중추신경에 작용하다 보니까 좀 어지럽거나 졸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요. 또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같이 있으니까 타이레놀을 같이 먹게 되면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1일 최대 복용량이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이 이상 먹게 되면 이제 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술을 좀 많이 드시거나 술을 먹고 이게 같이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역시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랫배를 쥐어 짜듯이 아픈 통증일 때 그거는 그 위장에 있는 평활근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이 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수축이 안 되게 하면 되겠죠. 스코폴라민, 디시클로민, 파파베린 같은 이런 부교감 신경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들을 사용해가지고 신경 전달을 차단해서 그런 운동을 위장관의 운동을 좀 막는 역할을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우리 몸에는 전신에 부교감 신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신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따라서 전립선 피대, 공내장,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부검하면 안 되고요. 특히 디시클로민은 모유에 섞여 나간다는 보고도 있고 그 식도에 있는 괄약근을 좀 이완시켜가지고 이렇게 역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유부나 그 위식도 역류염이 있는 환자는 복용하면 역시 안 됩니다. 또한 이 약들은 눈이 부시거나 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두통이 있거나 소변이 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 나타나면 약을 복용하는 걸 좀 중지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약을 복용하실 때는 물을 좀 충분히 드셔가지고 이게 입이 좀 마를 수 있어서 그런 증상을 좀 방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티로프라미드라는 성분은 이게 우리 평활근이 수축할 때 ATP가 사용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평활근에는 ATP를 CAMP라는 물질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게 ATP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는 CAMP도 많아지게 되니까 이 평활근 내에서 나 ATP는 이제 충분히 많으니까 스위치를 꺼라라고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평활근이 수축하는 걸 막게 됩니다. 일종의 피드백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 티로프라미드라는 약은 스위치를 끄게 만드는 물질을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작용으로는 위 운동이 좀 줄어들면은 음식물이 좀 머물러 있으니까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또 아주 드물지만 설사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앞에서 말한 약들과 차이점이 부교감신경 차단약과는 달리 티로프라미드는 부교감신경에 작용하지 않아서 근본적인 내장 평활근의 수축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 차단과 관련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녹내장이나 전립선 피대 환자는 혹시 모르니까 드시는 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이 좀 마를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근육통과 어떤 약들을 쓰는지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드실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또 부작용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약 드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